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 친구들에 비해서는 가방끈이 좀 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방끈이 길다는 게 뭐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대충 공부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가방끈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머리가 단순 무식하다는 거예요. 네, 컴퓨터도 굉장히 단순 무식하거든요. 얘가 제일 잘하는 거는 반복 계산이에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데 얘를 갖다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끊임없이 더하기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본 계산 기능은 더하기입니다. 파이썬에서의 요 이제 반복 계산을 시켜주는 이제 이 명령어는 포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 포문은 뭐 파이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반복 계산문이거든요. 뭐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문 대신에 두문을 쓰죠. 컴퓨터에게 이제 반복 계산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반복 계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요 반복 계산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이제 세 개를 갖다가 요 무식한 컴퓨터에 알려줘야 돼요. 요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이거 어떤 언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제 시작 시점, 스타트를 갖다가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끝내는 시점, 스탑이나 혹은 이제 엔드 역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반복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한 칸씩 띄어서 할 것이냐, 두 칸씩 띄어서 할 것이냐, 이와 같이 이제 스텝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알려줘야만이 이제 무식한 컴퓨터가 요 이제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이제 유저죠. 유저가 의도한 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제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제 파이썬을 갖다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파이썬 언어를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그냥 단지 이제 요 파이썬이라는 한 가지를 갖다 좀 사용할 줄 안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저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한국어를 갖다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노래에 가사를 붙이는 작사하시는 분도 있고, 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고, 시를 적는 분도 있고, 수필을 갖다가 적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단지 요 이제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충 사용할 줄 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내가 좀 말을 갖다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대충 이제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버리면 에러가 발생해버립니다. 즉 컴퓨터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법, 즉 신텍스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가면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이제 파이썬의 반복문 for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요 메모장을 갖다가 이제 하나 열어놨습니다. 요 이제 반복문의 기본 형태는 for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for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 아주 독특한데 요 언더바, 요것도 이제 문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형태는 for in range입니다. 레인지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이제 레인지라는 요 함수를 갖다가 이제 호출을 하고 즉 부른다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값,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값, 그 다음에 이제 간격, 하면 이제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몇 칸씩 이제 요 간격으로 올릴 것이냐, 요 스텝이 있거든요. 근데 요 스텝은 이제 옵션이에요. 이거 이제 사용해도 되고 사용 안 해도 돼요. 요게 이제 이 스텝 값이 없을 때에는 요 스텝은 자동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용어로는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디폴트로 1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for 스테이트먼트, 요 반복문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요 끝에 콜론을 갖다가 꼭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에디트에 요 이제 어떤 이제 문자를 갖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포에 언더바에 이제 인레인지죠. 인레인지에 이제 1부터 5번까지 이제 스텝 1 이거는 이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요 이제 콜론을 찍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으로 넘어갈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게 이제 파이썬 요 에디터가 자동적으로 요 들여쓰기를 해주는데 요 이제 포문이 요 반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반복할 것이냐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요 이제 파이썬의 포 반복문은 이제 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구분해주는 요 반복되는 그 구간을 갖다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요 자동으로 들려쓰기를 해가지고 그 구간을 갖다 지정해줘요. 자, 이제 프린트 이제 어떤 문자를 한번 찍어볼까요? 요 이제 A라는 걸 갖다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T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리턴을 하면 이제 또 들여쓰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요 프린트 A라는 것은 포 반복문에 이제 반복되는 그 블락이에요. 그런데 뭐 요거 지금 프린트만 해보니까 이제 또 리턴 키를 치고 이제 요 들여쓰기를 갖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요 포 반복문에 이제 반복되는 구간은 요 들여쓰기가 돼 있는 요까지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print 프린트 해가지고 반복문이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end라고 한번 출력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요걸 갖다가 한번 반복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런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런 모듈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저장할 거냐? 네. 물어보면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또 바탕화면에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포 반복문에 의해서 요 A라는 요 이제 영어 대문자가 이제 내가 이제 요 5번을 반복을 시켰거든요. 근데 프린트를 해준 거는 이제 요까지 이제 반복으로 찍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포 반복문 내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엔드 이제 요거 이제 찍어줬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요 레인지 포 레인지 함수로 이제 요 반복문을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가면서 이제 요 반복을 시켰는데 그런데 프린트가 된 걸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밖에 안 돼 있네요. 이 말은 이제 요 포문에 의해 가지고 요 프린트 A라는 이제 요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이 동작이 반복이 되는데 1, 2, 3, 4 이제 요 프린터가 계속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A가 4번 찍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되면은 실행이 안 되고 요 포 반복문을 갖다 빠져나와 버려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요걸 갖다가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요 포문에 의한 이제 요 블락의 반복,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포루프라고 하는데, 사실 요 언더바를 적은 이 위치에는 이제 제어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와 같이 이제 제어 변수를 없이 그냥 언더바만 적으면은 요 이제 포문의 블락, 요게 이제 그냥 반복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거 안 적으면은 에러 놓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에러 바로 나오죠. 요 이제 포인 레인지에 지금 요 위치에 이제 제어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제어 변수를 갖다 쓰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더바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제어 변수를 한 적어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에 요 언더바 위치에 이제 변수 i를 갖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이제 10까지 이제 요 스텝을 이제 2로 하나 해보겠어요. 스텝을 2로 해가지고 이제 뭘 찍는가 하면은 요 이제 포문에 적은 요 이제 제어 변수를 갖다가 한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실행을 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가 하면은 자 1, 3, 5, 7, 9 엔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네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 포문이니까 일단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어 변수 이제 i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요 포문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 이제 1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요 1이라는 값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요 i라는 요 제어 변수로 이제 요 1이라는 값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 포문에서 이제 i를 갖다가 출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이 찍혔습니다. 이제 또 반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1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어 변수의 값이 바뀌는데 얼마씩 바뀌는가 하면 2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i가 1이었다가 요 2가 증가했으니까 요 i는 이제 3이 되겠죠. 요 3이란 값이 이제 i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프린트 i를 했으니까 1 다음에는 이제 3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가 찍혔고 7이 찍혔고 9가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엔드가 지금 현재 10까지니까 11은 요 스톱에서 요 스톱 값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지치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더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문으로 우리가 뭐 간단한 이제 요 수학 계산을 갖다 하고 싶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역시 요 시그마 계산하는 게 제일 이제 뭐야 포문하고 이제 매칭이 되죠. 시그마 A 이꼴 1부터 10까지 요 A를 갖다가 1, 2, 3, 4, 5, 6, 7, 8, 9, 10 쭉 다 더하면 55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해가는 이제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처음에 이제 요 sum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값을 갖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요 sum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1의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1의 값에다가 이제 2를 더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의 입장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요 1이라는 것은 sum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um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이제 실행될 때는 첫 번째는 sum이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가 있었고 요 sum이라는 요 변수에 저장된 1에다가 이제 2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sum에는 1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가 더해졌으니까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새로운 3의 값이 이제 요 sum이라는 변수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즉 리뉴얼 갱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두 번째 명령에서는 요 sum이라는 요 변수에는 1 더하기 2, 이제 3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을 더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sum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요 sum에는 위에서 지금 현재 1 더하기 2가 더해져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이제 더해가는 요 이제 시그마 계산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구현을 해 보겠어요. 이제 반복문을 적어야 되겠죠. 이제 제어 변수가 필요한데 요 제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제어 변수의 이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ange의 시작값은 1부터 이제 끝나는 값은 10이라고 해버리면은 요 이제 반복문이 이제 반복되면서 요 A가 10이 돼버리면은 요 포문을 갖다가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11로 해줘야 되겠죠. 스텝은 안 적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식 증가시키니까 요 스텝을 갖다가 값을 안 적어줘도 디폴트로 1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요 블락문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요 콜론을 갖다가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리턴 키를 치면 요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sum은 sum 플러스 뭐를 더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1부터 10까지 변하는 게 요 제어 변수 A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A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리턴 키를 치면은 요 이제 자동 들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포문의 블락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 블락문을 이제 자동 들여쓰기를 갖다가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요 이제 sum의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줘야 돼요. 요거 실행시키면 아마 에러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니까 run 모듈을 해야 되겠죠. 예, 에러가 나오네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코딩을 하잖아. 그때 요 글자 색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요 이제 A나 이제 요 이제 가로 열고 뭐 1,11 가로 닫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A도 이제 검정색이네요. 그런데
요 sum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문에서 보면 range도 보라색이야. 그리고 프린트문도 보라색이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은 range나 sum이나 print는 파이썬이 지가 사용하는 요 이제 예약어예요. 레지브드 워드. 그런데 내가 이제 요걸 갖다가 변수명으로 이제 적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에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 sum을 갖다가 sum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도 summ. 자,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어요. 이제 또 런 메뉴에서 런 모듈을 하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데 또 에러가 뜨네요.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summ이라는 요 변수가 not defined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 이퀄 2라고 적으면은 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통제하는 시스템, 이제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트죠. 얘가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의 어떤 위치에다가 a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2라는 값을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앞에서의 요 메시지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sum이라는 변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좌변하고 우변에 동일한 변수명을 적는 경우에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summ이라는 요 변수를 지정하고 여기에 0의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이썬 인터프린터가 이제 컴퓨터 기억 공간 내 어딘가에 sum이라는 이제 이름을 준 공간을 갖다가 먼저 잡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0의 값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변수에다가 0의 값을 갖다가 이제 대입하는 것 갖다가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블락문은 이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분간하기 힘드니까 한 칸을 갖다가 이제, 한 줄을 띄우겠습니다. 이제 실행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네, 55가 이제 출력이 되죠. 이 프로그램은 최초에 이제 sum은 0의 값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포문이 반복되면서 이제 1부터 이제 10까지 이제 요 a의 값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최초의 0의 값이었는데 이제 a가 1 이제 더해지죠. 그러면 요 1의 값이 이제 요 sum의 값이 이제 1로 변경이 이제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2 또 이제 갱신이 되겠죠. a가 또 3 이렇게 이제 더해가면서 요 sum의 값이 이제 계속 갱신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야. 시그마를 프로그래밍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개성, 팩토리얼을 갖다가 프로그래밍 해보겠어요. 자, 제일 먼저 계산된 값이 저장될 변수를 하나 지정해야 되겠죠. 변수명을 갖다가 팩트로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겠습니다. 즉 저장시키는 거예요. 요 팩트라는 변수에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요 이제 팩트에 계속 이제 1, 2, 3, 4가 이제 곱해질 건데 0이 이제 팩트를 0으로 지정해 버리면은 전부 다 0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포문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제어 변수를 뭐로 할까요? 그냥 Z로 하겠습니다. 이게 inrange에 1에서 이제 5까지 곱할 거니까 요 스타 값은 6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택 값은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일식 증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포블락문의 범위를 나타내는 요 이제 들여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팩트에다가 이제 뭘 곱해주는가 하면 1부터 이제 5까지 이제 증가되는 이 값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요 제어 변수 Z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Z. 이제 폼은 안에서 이제 요 프린트를 하겠어요. 요 계산된 이제 팩트 값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포 블락문은 요 프린트 팩트까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요 포 블락문을 끝내야 되니까 이제 끝나고 여기 프린트에 뭘 적을까요? 아무거나 그냥 엔드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포문이 이제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팩트 곱하기 1, 이제 팩트는 1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이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제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래갖고 이제 6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제 5까지 곱해진 거예요. 이제
포문의 요 블락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블락을 빠져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쓰인 이제 우리가 엔드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연습했던 요 팩토리얼 개성 계산은 파이썬이 이제 자체적으로도 지원해 줍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numpy라는 요 패키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안으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import라는 명령을 썼잖아요. 요 팩토리얼 요 이제 계산 기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numpy 패키지 밑에 메스 모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메스 모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불러 드려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파이썬 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이썬 셀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고 이제 메스 모듈을 불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import mess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셀로 이제 어떤 패키지나 모듈을 갖다가 이제 불러 들어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패키지나 안 그러면은 요 모듈의 이름을 갖다 접두처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A에 이제 매스에 어차피 이제 매스 모듈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니까 요 팩토리얼 계산하는 요 함수명은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제 5까지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요 함수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 이제 아규먼트 5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1부터 5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5를 적어주면 돼요. 이제 그러면 A에는 5개성이 이제 계산되고 저장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120이 나오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